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8월 9일 오늘의 상한가 종목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이제 구경 GNM,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신원종합개발,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상지건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SLS 바이오, 그리고 다섯 번째 종목은 미래반도체, 그리고 여섯 번째 종목은 셀리드, 일곱 번째 종목은 IMBDX. 이렇게 총 일곱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좀 달성을 했는데, 자, 이런 관련주들이 왜 오늘 상한가를 좀 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움직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구경 GNM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경 GNM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일단은 오늘 점상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맞죠? 점상으로 좀 시작을 했고 장중에 주가가 조금 흘러내렸다가 다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구경 GNM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건축 제품 매출이 좀 이제 수혜가 기대된다. 수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구 증가 그리고 도시화, 정부 투자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 제품 시장이 점점 이제 성장할 것으로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구경 GNM의 주가가 급등한 데는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덕분인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책이 뭐냐면은 8일에 이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11월 서울과 이제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신규 택지를 좀 지정을 하고 이를 통해 8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난 1월 이제 공급 대책 발표 당시 올해 신규 택지 목표를 2만 가구로 잡았던 것 대비해서 4배 정도 이제 늘어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이제 기대감들의 이제 매수세가 좀 몰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에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1,500원 구간, 1,500원 구간을 좀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추가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점상으로 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점상으로 출발을 했지만은 장중에는 조금 빠지는 흐름도 보였단 말이죠. 빠지는 흐름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1,500원을 조금 넘어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1,700원 정도까지는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 구형 GNM이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신원종합개발입니다. 신원종합개발. 자, 신원종합개발 그리고 뭐 세 번째 종목 상지건설 일이 다 같은 이슈입니다. 같은 이슈인데 자, 이제 뭐 이슈를 좀 먼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요. 자,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소식에 신원종합개발 등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죠, 여러분들. 자, 12년 만에 수도권 개발 제한구역, 쉽게 말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신원종합개발 등 이제 관련 종목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원종합개발이 앞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그린벨트 해제 이후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결국에는 전부 다 기대감입니다. 그렇죠? 그런 기대감들로 좀 이제 상승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상지건설도 이렇게 좀 상승을 하다 결국 상한가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뭐 앞서 구형 GNM 좀 살펴볼 때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오는 11월에 이제 5만 가구 신규 그 택지를 이제 발표한다라고 말. 이제 8만 가구도 공급을 하고 5만 가구의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라고 좀 밝히는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자, 오늘 갭을 뭐 거의 23% 정도 띄우면서 뭐 구경 GNM이랑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들. 갭을 띄우고 좀 초반에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상한가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하는 모습이고 일단은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4,000원이 조금 중요한 4,000원이 좀 중요한 맥점으로 좀 보입니다. 4,000원을 좀 돌파를 하면은 충분히 좀 6,000원 구간까지도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박스권 자리를 연출했던 게 자,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4,000원을 돌파를 해주고 4,000원 위에서 안착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줘야지 추가적인 움직임이 좀 나올 것이라고 좀 보입니다. 그거 좀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상지건설을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저점을 경신하는 중이었어요. 8월 7일 불과 이틀 전이 최저점이었다. 52주 신저가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뭐 상지건설 좀 이제 중요한 가격대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격대도 좀 중요해요. 과거에 일단 여기 좀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를 갖고 단기적인 급 반등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돌파해 주는지 여부, 그리고 여기 4,000원 구간에도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좀 쌓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 4,000원 구간에도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추가적으로 강하게 돌파를 해 주는지 여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종목 이제 서울의 이제 그린벨트 관련해서 신혼종합개발 그리고 상지건설 이런 건설주들이 오랜만에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 추가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종목입니다. SLS 바이오. SLS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상한가를 달성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는 부분들은, 자, 살빼는약 노보디스크 위고비가 10월 국내 출시가 된다. 근데 이제 비만 치료 업계에서는 희비가 좀 교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어차피 국내 출시된다라는 거는 공통적인 사실이고, 자, 주요 협력사에 이제 출시 일정을 알렸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요런 부분들에서 이제 뭐 SLS 바이오라든지 뭐 블루엠텍이라든지 이런 이제 관련주들은 수혜주로 좀 부상이 되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악재로 좀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고비라는 안정적인 수익처를 확보한 SLS 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 협업으로 시장 신뢰도도 크게 오를 것으로 좀 분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SL 바이오는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의약품 검사와 임상시험 검체 분석 기관으로 지정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022년 연매출 100억 원을 돌파를 하면서 이듬해 코스닥 시장에 진입을 했고, 의약품 품질관리, 신약개발 지원, 그리고 인체 동물용 체외 진단 키트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의약품 품질관리 시장에서 민간 기업으로는 40%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히 차지하면서 1위,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보논디스크가 SLS 바이오를 이제 위고비의 품질관리 업체로 택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 국내 좀 출시를 하면은 좀 수혜를 받아줄 것이라는 전망이 좀 이제 강하게 좀 들어와 주면서 충분히 이제 주가가 좀 끌어올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블루엠텍도 오늘 좀 강세였어요, 맞죠? 블루엠텍도 강세였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삭센다를 지금 이제 유통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움직임을 좀 살펴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단기적인 제가 이제 저번에 그 상한가를 갔을 때 단기적인 목표가를 한 4,500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구간 근처에서 오늘 상한가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맞죠? 추가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도 이제 아마 요걸 좀 돌파하는 힘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5,000원까지는 충분히 쉽게 좀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주는지 여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인 SLS 바이오 살펴봤고요. 자, 다섯 번째 종목 셀리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이슈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셀리드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일본에서 독자적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특허 등록을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상한가를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자체 기술력을 입증을 했고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 의존도 감소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자,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BVAC 파이프라인, 그리고 고병원성 인체 감염 조류독감 백신 등 신규 백신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들이 좀 동반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리드가 개발 중인 이제 코비드19-1에 복제 불능 아데노바이러스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벡터 구조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중국, 베트남, 일본 이런 곳에서도 특허 결정이 됐고, 자, 국내를 비롯해서 유럽, 인도, 브라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주요국에 출원이 돼서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도 지금 이제 기대감들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몰리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일전에 제가 7월달에 이렇게 상한가 갈 때도 막 찍었던 종목 있죠. 3연상을 가고 4연상을 가고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경고가 붙어 있어요. 경고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단기적으로 보이는 구간들까지는 돌파를 한 모습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10,000원을 돌파를 하는지 여부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지금 이런 기세라면은 충분히 10,000원도 좀 쉽게 돌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 같다라고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그렇게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종목은 이제 미래반도체입니다. 미래반도체. 자,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특별한 호재나 뭐 공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좀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강한 강세를 좀 보여주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자 거기에서 뭐 미래 반도체에 조금 이제 매수세가 몰린 것 같아요. 뭐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이제 평소에 3만 그리고 4만 정도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던 걸 치면은 10배가 넘는 거래량이지만 뭐 거래량이 100만을 넘어가거나 그렇진 않아요. 과거에도 미래 반도체가 상승을 할 때 동반이 되었던 거래량보다는 지금 좀 작은 모습이거든요. 작은 모습인데 일단은 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일단은 반등세가 어느 정도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종목 미래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종목인 IMBDX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미국 시총 그 기업에 의해서 5조짜리 기업에 대비해서 8배 암종을 검출하는 이런 기술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술력이 시장에서 오늘 조금 이제 집중을 받아 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MPDS가 체열로, 췌장암 등 주요 8개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캔서 파인드 제품을 보유했지만은 유사 제품을 보유한 기업 대비 시가총액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단 매수세가 좀 몰린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기업과 뭐 시총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지만은 캔서 파인드 제품의 성능이나 가격을 봤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지금 시장에서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의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체열로 인해서 암을 조기 진단하는 이런 기술력들이 조금 이제 주목을 받아주는 모양새고, 과거에 신규 상장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 4월 17일날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를 한번 달성을 했거든요. 상한가를 좀 달성을 했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도 이렇게 좀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거기 4월달에 좀 달성을 했던 자리와 좀 비슷한 가격대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눌리는 모습을 연출했다가, 자 7월 10일 이후로 어느 정도 반등세가 좀 나오면서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다시금 좀 이제 주목을 받아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 상장을 하는 그 가격들, 상장하는 가격에서 그 이상을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종목인 IMBDX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7개 종목 좀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이번 주 자체가 이제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시장을 휩쓴 그런 한 주였어요,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챙겨 가시려면은, 자 하단에 보시면은 텔레그램에서 양봉 뉴스를 검색을 하시고요,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주목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 챙겨가시면서 수익까지도 함께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 정말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힘든 시장이었는데 다들 한 주간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상한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